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아직 여름옷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는데 한여름 못지않은 더위가 요 며칠 이어졌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비는 대부분 내일 오전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가 농사짓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단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출근하시는 분들은 우산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못하고 집안 가득 쌓아두는 저장 강박증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조례를 만든 청주시가 첫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조윤광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청주시 현두면의 한 주택에서 면사무소 직원들과 봉사단체 회원 등 50여 명이 쓰레기를 치우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각종 전자제품과 건축자재, 생활 쓰레기까지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지난달에 1차로 집 앞 골목에서 마대 150자루 분량의 쓰레기를 빼내는데도 중장비까지 동원해 앞으로 열흘은 더 치워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어디 나갔다 오면 자동에다 끄드리고 수오고. 주민분들 피해는 없었고요? 피하는 냄새나도 뭐 어떻게 이게 여기서 조금 이해를 했지. 대청소 뒤에는 집도 수리합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과 도배, 장판, 보일러를 교체한 뒤 생활 물품을 후원하고 집주인 76살 송모 씨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도 진행합니다. 계속 이런 위기 과정을 발굴해내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분이 남은 여생이라도 좀 깨끗한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같은 원스톱 지원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저장 강박증 의심 가구 지원 조례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행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청주시 43개 모든 읍면동에 저장 강박증 의심 가구를 돕기 위한 깔끔히 봉사단이 꾸려졌고 대상 가구 42곳도 새롭게 발굴됐습니다. 보통의 집에 가면 소소하게 좀 물건이 쌓일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좀 시민들한테 각인시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청주시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민간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대상 가구 발굴부터 지원, 재발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까지 더욱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지난 2019년 말 오송 세종간도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 사고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깜깜한 새벽에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피해자가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오송역과 세종시를 잇는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24일 새벽 4시쯤 한 50대 남성이 이곳에서 차량에 깔린 자국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남은 타이어 자국 등을 토대로 사고 발생 6일 만에 운전자 A씨를 검거했고 도주치사, 즉 뺑소니 사망사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고를 방지해야 할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사고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최근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입니다. 보시다시피 인도 하나 없이 차량들의 통행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동차 전용 도로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점, 주변에 민가나 상업시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장소와 시간대에 사람이 누워 있었을 가능성을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당시 사고 피해자가 상하이 모두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고 마침 사고 지점 주변의 가로등이 모두 고장나 있던 점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람을 충격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A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도주 혐의를 적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야외 수련 활동도 멈춘 지가 오래됐는데요. 충북학생수련원이 새로운 아웃도어 활동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숲체험과 찾아가는 야영입니다. 진기훈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씩씩하게 나무를 오르고 로프를 꽉 잡고 있던 손을 놓고 공중에 몸을 던집니다.
최근 이색 산림 레저 스포츠로 떠오르고 있는 트리 클라이밍. 친구들의 응원 속에 높은 곳의 무서움도 잊은 채 공중에서 물구나무까지 서봅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친구들이 응원도 해주니까 별로 무섭지도 않고 재밌게 올라갔어요. 밧줄을 잡고 나무 높은 곳까지 오르는 몽키 클라이밍으로 성취감을 맛보고 밧줄에 매달려 시원한 속도로 내려오고 친구들이 밀어주는 그네를 타고 숲속 상쾌한 공기를 만끽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놀이와 체험을 잃어버린 학생들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교감하며 자연을 느껴봅니다. 이렇게 숲에서 나오고 이렇게 논 적은 코로나 생기고 나서 이제 처음이에요. 나와서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났어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춘 성장형 아웃도어 스쿨 수련 활동은 학생들이 마스크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숲에서 마음껏 숨쉬고 함께 즐기는 숲 체험 프로그램과 야영 교육을 접목해 협동심도 기를 수 있습니다. 기존 숙박형 야영 수련 활동에서 벗어나 숲 체험과 야영 교육을 하루씩 나눠 진행하고 학교 방문형 야영 교육도 도입해 코로나 감염 우려도 최소화했습니다. 자연을 느끼며 스스로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는 아웃도어 스쿨의 비전을 담았습니다. 숲에서 직접적인 신체 활동을 하면서 자연을 경험하게 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회성이라든지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자연에서의 경험과 배움으로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야영 수련 활동은 올해 10곳의 학교를 시작으로 정규 교육과정에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올해 검정고시에서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응시생 전원이 합격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원 합격의 영예를 아는 것인데요. 자원봉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수업보다 더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센터 응시생 전원이 2021년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중졸 학력 6명, 고졸 학력 13명 등 19명이 모두 합격의 영예를 아는 겁니다. 지난해 46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원 합격한 데 이어 2년 연속 응시생 모두가 합격한 겁니다. 특히 김아랑 학생은 평균 98점의 높은 점수로 합격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준비도 하면서 수능 준비도 했는데 그러니까 좀 더 성적이 잘 나온 것 같고 여기서 수업할 때 선생님들이 잘 알려주셔서 잘 보게 된 것 같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난 1월부터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해왔습니다. 미술, 음악, 스포츠 등 동아리 활동과 직업 체험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꿈과 재능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6분의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저희를 함께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자랑 같기는 하지만 저희 담당하는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친구들에게 헌신적으로 학교 밖 학생들의 꿈을 향한 도전과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더해 검정고시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CJB는 미토콘드리아 금병증이란 희귀 난치 질환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민이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방송 이후 성민이네 가족을 돕기 위한 온정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원의 힘 안정은 기자입니다. 청주에 사는 18살 성민이는 몸에 연결된 관에 의지해 숨을 쉬고 먹습니다. 7살 때 희귀 난치 질환인 미토콘드리아 근병증 판정 이후 장기 곳곳이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성민이를 온종일 돌봐야 하는 어머니도 2번의 암 수술과 뇌전증으로 힘겹기만 합니다. 성민이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자 도내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본부는 임직원들이 모은 성금 500만 원을 성민이 치료에 써달라며 전달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작은 정성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성민이가 희망을 잃지 않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신협충북 두손모아 봉사단은 500만 원을 기탁하며 성민이가 특수 휠체어를 타고 마음껏 외출하길 소망했습니다. 따뜻한 이웃이 많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셔서 우리 성민이도 하루빨리 건강해져서 이 좋은 날씨에 나들이도 마음껏 했으면. 성민이가 건강을 되찾아 주위에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그 어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성민이도 어려운 사람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CJB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천원의 힘 희망 캠페인으로 성민이 가족에게 힘이 되고자 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 계좌로 성금을 보내주시거나 한 통화에 3,000원인 ARS 전화로 성금을 모아주시면 성민이 가족에게 새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대가 교육부 산하 학교 용지, 학교 시설 무상 공급 지원과 지방교육 행정기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방교육 행정 타당성 조사 기관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학교나 교육행정기관 수요조사나 통합구역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사립대 가운데는 청주대가 전국 처음으로 선정됐습니다. 청주 충원탑 추모공원 조성 사업이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오는 2026년까지 250억 원을 들여 3층 규모의 안보 교육관을 건립하고 600m가량의 주변 둘레길과 광장에는 연못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주 사직동 충원탑은 지난 1955년 건립돼 2017년 새 단장됐으며 6.25 전쟁 당시 희생자들의 위패가 안장돼 있습니다.